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8.15 명절 모두 뜻깊게 보내셨나요? 네, 지금 연휴 기간이라서 저도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또 8월 15일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하고 저희 가족이 뭐가 많이 엮였네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외 촬영 한번 고성에서 올렸더니 생각보다 모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수로 흑영 광산 사람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경수로에서 제가 구사복무 했다고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선인데 까치가 되게 우네요. 근데 그 경수로에 있던 흑연 탄광 사람들에 대한 사연이 많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서 군사복무했던 우리 중대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에 2번 딱 그 흑연 광산을 방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석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봄, 가을이면 뭘 요청하냐면요, 위생물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벽들, 세멘트 벽들을 청결을 위해서 항상 석회를 가져다가 배칠이라고 말하거든요.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걸 페인트 칠이라고 말하나요? 근데 한국에 말하는 페인트 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이런 바게트에다가 석회 몇 덩이를 넣어서 하얗게 물이 막 부글 끓는 다음에 거기에다가 햇솔을 담가서 이렇게 벽체를 칠해서 하얀 벽체를 만들거든요. 그럼 페인트 칠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리고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서는 회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필요한 이 석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 흑연광산에 저희가 자주 들어갑니다. 근데 밖에서 구하는 이런 석회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석회를 구하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대가 필요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가지만 갑작스럽게 여단이나 대대에서 석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몫이 저희 중대에 떨어져요. 다른 데 남자 중대도 아니고. 왜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석회만큼은 그렇게 하얗거든요. 정말로 희한하게 새하얗고,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페인트 칠 할 정도로 그 색깔은 확실히 밖에 다른 데서 얻어지는 이런 석회하고 그 흑연 광산에서 나오는 석회하고 비교했을 때 석회 색깔이 확연히 차이 나는 걸 저희 중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면 어떤 절차가 있는가?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 중대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 항상 거기 관리자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중대장은. 근데 이거 들어갈 때 꼭 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출을 어디에 갑니다 이런 거는 대대에 다 보고를 하는데, 이게 흑연광산에 들어갈 때는 대대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갑니다. 외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몇 중대 몇 소대장 어디에 이렇게 외출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 기간이나 됐을 때에는 보고를 했을 때 승인이 떨어져야 되지만, 평상시에 여느 일상의 외출인데도 불구하고 흑연광산에 가는 날 그날 외출만큼은 꼭 대대에 보고돼서 석회 구하러 갔다 오세요 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가거든요. 당시 제가 중대장 연락병을 했댔습니다. 원래 소대장 연락병을 병사 때 했다가 중대장이 소대장한테서 저를 뺏었어요. 이게 청진 발발이가 눈치 좀 빠르다고. 제가 상당히 걸음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고, 그리고 뭐 하나 심부름 시키면 그걸 좀 칼같이 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시간 약속을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잘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대장이 당시 저를 데리고 그 흑연광산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구대원 한 명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워낙 힘이 약하니까 힘을 좀 쓰는 구대원 해서 2명을 데리고 갔는데, 들어갈 때 그 길에서부터는 중대장이 주변을 자주 둘러보지 마라. 첫째로 그 얘기를 해주고요. 가는 길에 그 산 속 안에 그렇게 큰 호수가 있는 줄 몰랐구나. 그래서 호수 너무 멋있다. 나는 원래 바닷가에서 자라니까 물만 보면 좋아해요. 이게 물귀신이라서. 근데 그 호수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호수 너무 예쁘다. 오, 어떡해.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와서 수영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산리 무럼 앞에 그 바다는 100m 밖에 못 나가. 그 아래는 완전히 낭떠러지기 때문에 중대에서 예전에 군인들, 선배 군인들이 사고 나서 사망한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대에서 그 앞에서 수영하는 걸 상당히 제한했는데, 그건 바닷물이니까 갔다 나와서도 다시 맑은 물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숲속에 이런 호수가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근데 저희 중대장이 그때 제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라도 혹시 몰래 도망쳐와서 여기 와서 샤워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거 흑연 퇴수물이야. 여기에는 생명체가 못 살아.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강산리 물음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위성에서 그 안에 강산리 물음 그 뒤쪽으로 흑연 강산이라고 지금 표시된 그 안쪽에 보면 호수가, 작은 호수가 보일 겁니다. 그 호수가 그 당시 제가 지났던 호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위성으로 보았을 때 그 위치가 그쪽 안쪽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발견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차단봉들 다 있고 그 안에 우리 들어가지 못하고 담당자가 노동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석회를 이렇게 구르마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석회가 상당히 좋아서 담당자 그 사람들한테 배가 언제쯤 들어오니까 언제 한번 들려라. 그러면 물고기 주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속에 그 탄강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흑연강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나와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 먹는다는 게 솔직히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대에는 계속 석회를 보장을 받으면서 바다 경비에서 어선들을 우리가 가운데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미역이라던가 이런 어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단속에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을 오히려 그런 물품 교환으로 우리가 가운데서 해서 그걸로 우리 중대 부족한 자재들을 계속 채우는 그런 역할을 중대장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이러면서 낙지 좀 필요한데 낙지 좀 구해줬으면 좀 구해달라.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좀 쓸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해보겠다. 이제 여단에서 석회 한 번 더 구하라고 연락 오게 되면 그때는 지금 양은 우리 중대만 쓰겠지만 그때는 양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해서 내가 낙지 좀 원하는 대로 조금 구해주겠다.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듣는 데서 뻔히 해요. 이게 연락병들이라는 게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게 친구들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결핵환자를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때 당시 봤던 사람이 한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얼굴이 하얀 이런 백지장인데 사람이 좀 핏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그 갱 안에서 직접 일하고 그걸 많이 지휘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 나름의 그 갱도 안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관리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름 외출을 가끔씩 하는 분이지만, 웬만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은 웬만해서는 외출을 거의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고, 중대장이 돌아오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말로 하면 치안대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안대 가족들이라는 게 6.25 전쟁 때 생겼다고 합니다. 치안대라는 게 그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 정권 쪽에 등을 돌리면서 미군 쪽에 서서 그 치안대 완장을 끼고 북한 정권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다 걸러내서 고자질해서 총살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광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젠날에 그런 과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에 다시 남한으로 가족을 버리고 남한으로 도망치는 과정에 그 남은 가족들이 바로 치안대 가족들이라고 명칭 붙인 게 북한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요청을 해도 도와줘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중대장이 나중에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흑연강산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저 안은 교도소나 같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돌아설 만큼 그 안은 싸늘했고 어마어마했고, 보초가 그 실제 광산보다도
한 4km 지점에 보초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몇 킬로라고 그때 중대장이 분명히 나한테 말했는데 그 사사부리한 건 제가 크게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차단봉 있는 데서 그 경비 서는 그 보초 경계 근무 건멸 보초 서는 사람들한테 거진 다 저기대 복장을 입었고 군복인데 뭐 표견장이 없는 군복입니다. 저기대 복장 그걸 입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화로 그냥 다 연결을 해서 몇 시쯤에 오라고 우리 중대에도 전화 왔댔으니까 그 시간이 가니까 그 반장이 딱 마침 석회를 갖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특히 그 호수를 지날 때 저희 중대장이 했던 말이 가장 무서웠고 그쪽에서는 두리번 하지를 말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외통길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중대에서 강산리 그 구모리라는 그 농장이 우리 중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또 사과 농장이 있었는데 그 사과가 엄청 크고 그게 중앙당에 올라가는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이런 자재들 재료들을 이어서 그 사과를 키우는데 근데 그 농장 사람들도 성분이 조금 안 좋지만 그 흑룡강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산리에 있던 그 주민들 자체에 대한 기억은 저희 중대는 별로 크게 좋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흑룡강산이라는 것은 지금 핵 연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거기에 고용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말하는 건전한 출신 성분이 아니라 다 불법으로 북한이 지적한 반역이라거나 뭐 출신 하위권에서도 정말로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지역에 보내서 노동을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범죄자들이라거나 이런 범죄자들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알려졌죠. 그러나 분명히 흑룡강산은 범죄 구역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본 기억은 여기는 교도소구나 라는 그러한 섬뜩함 다시 거기 두 번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고 그 호수에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호수는 너무 예뻤는데 중대장의 말을 듣고 그 호수를 바라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나중에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오늘 방송 경수로 흑연 광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 와, 벼 진짜 많이 컸죠? 장마 끝난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벼를 보니까 터진 거 봐라. 어디가 터졌어? 오, 저기 터졌구나. 오, 이번 장마에 저긴 무너져 내렸대요. 가족끼리 식사하러 왔는데 논이 잘 자란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